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산에 투자하시거나 실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 업종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이 질문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깔끔한 사무실 같은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이 업종은 안 됩니다. 그건 지원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지식산업센터는요, 일반 오피스와 달라서요, 법적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딱딱 정해져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하면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어떤 업종이 안 되는지, 투자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깔끔한 사무실이 모여있는 오피스 빌딩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진법에 따라 공장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에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즉 핵심은 이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업종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장에 어울리는 업종이 이 주인공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사실 제조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업종이에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업종인 거죠. 다만 모든 제조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소음이 과도한 제조업, 또 악취가 심한 업종, 유해물질이나 화학, 석유 관련 제조업 등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업체가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입주업체의 업무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은 제한되는 거죠. 즉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조용하고 안전하고 다른 업체에 영향이 없는 제조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부분은 제가 입주 가능한 공장 업종만 따로 정리한 영상이 이미 있거든요. 제조업으로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고 오세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산업입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만나게 되는 업종군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경영 컨설팅, 광고 대행, 기획, 디자인, 마케팅, 연구개발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화이트 칼라 기반의 서비스업이지만 지식 기반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업종 코드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보통신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IT 컨설팅, 시스템 구축, 데이터 관련 업종 등입니다. 소음이나 냄새 위험 요소가 거의 없고 또 연구개발 성격이 강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가장 잘 맞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원시설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거죠. 기숙사나 창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상가, 식당, 카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지원시설은 산업용 공장호실이 아니라 상가 편의시설 전용 건축물 대장상 지원시설로 구분되는 호실에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여기는 공장호실인지 지원시설 호실인지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업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병원도 지원시설이니까 되겠죠? 편의점 되겠죠? 부동산도 상가니까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마다 독점호실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병원은 병원 지정호실, 편의점은 편의점 지정호실, 부동산은 부동산 독점 자리만 가능한 건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호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건물에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정자리 규약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해당 호실 자리가 있는지 이거를 꼭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부터 덜컥했다가 간판 걸고 또 영업하려고 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이나 유흥, 위락시설, 도박, 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상가, 즉 지원시설처럼 보이더라도 근무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 문제가 되는 업종이라 제한됩니다. 위험물이나 업무방해 업종, 장례시설이나 위험물 취급 업종, 소음이나 냄새가 심한 업종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끄럽거나 위험하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업종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지식산업센터에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이나 지자체 조례, 건물별,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 제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은 업종이라도 A 지역에서는 되는데 B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과천에서는 안 되고 안양에서는 가능합니다. 보험이나 금융업 같은 경우에 안양에서는 안 되는데 의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분양 공고문과 건물 관리규약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는 거. 둘째,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거죠. 저는 제가 담당하는 안양 의왕 과천에서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업종이 정말 가능한지를 지자체 기준까지 전부 체크해서 안내드리고 있어요. 계약 이후에 이거 안 됩니다 라는 말 듣는 일 절대 없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는 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무난하게 활용되는 업종이 경영 컨설팅이나 정보통신업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를 놓게 되시면 임대사업자 코드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 등의 사후관리가 원활해집니다. 즉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등록은 입주 자격이자 관리의 출발점인 거죠.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공장이다. 산업활동 공간이다. 두 번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지원시설 4가지가 입주 가능하다. 세 번째, 지원시설은 업종마다 전용 지정자리 호실이 따로 있는지 독점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장은 좋은 물건 놓칠까봐 급해 보여도요. 입주 자체가 안 되면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업종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설마 뭐 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안양, 과천, 의왕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하고 제가 어떻게 중개를 하고 있는지 남겨놨으니까요. 그 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다른 중개사와는 다르다고 느끼실 거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